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정말 좋을까요? 달달한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소화불량 채권 시장입니다. 간밤 혼조세를 나타냈던 CPI 결과에 채권 시장은 이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국채금리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소폭 올랐고 근원 CPI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요. 시장은 다시 한번 인플레 우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위원님의 긴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긴급 처방을 드리기 위해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 보시면요. 예상치를 웃돈 소비자 물가지수와 30년물 국채 입찰 흥행 실패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헤드라인 기준 전년 대비 3.7%, 그리고 전월 대비 0.4%로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이러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전년 대비 4.1%, 그리고 전월 대비 0.3%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자, 헤드라인 CPI 경우를 보시면요. 국제유가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근원 CPI의 경우에는 주거비 상승이 대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주거비의 경우에는요. 호텔 숙박비를 제외한다면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고요. 여행 수요가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물가지수의 세부 항목 중에는 크게 위협적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7.5%를 넘는 모기지 금리에도 매불 부족 현상으로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집값과 또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은 여전히 잠재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 연설에 나선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의 말을 보면요. 오늘 CPI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한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CPI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요. 진짜 문제는 또다시 채권 시장에서 터졌습니다. 자, 전일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시중 금리보다 3.7bp나 높게 발행이 되면서 어제 10년물 국채 입찰에 이어 다시 한번 채권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라는 사실을 상기를 시켰습니다. 자, 3.7bp 이렇게 높은 입찰 결과는 30년물 국채 입찰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폭입니다. 자, 국채 입찰 결과가 나오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13bp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채권 금리가 다시 치솟자 증시는 힘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하원은 의장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고요. 또 미국 자동차 노조는 예고 없이 파업을 확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미국의 내부적인 불확실성 또한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미국 시장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국내 시장,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개파락 시작한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잦아들면서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시장 반등의 한 축을 담당하던 2차 전지 업종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SK 하이닉스를 선두로 해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늘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같은 반도체 섹터이지만 삼성전자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테마 동향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베트남 해저 케이블 사업 진출로 주목을 받았던 LS그룹주들이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신다면 LS 네트워크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LS 전선 아시아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러욱 전쟁 격화 영향으로 곡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래생명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고려산업, 한일사료와 같은 종목들이 곡물 관련주 테마를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중국계 기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CKH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 또 중국계 기업인 홍성그룹이 또 상승 흐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보신다라면 얼라인드 치매 관련주죠. 그리고 항암 관련주인 광동제약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로 또 신규 상장주인 IMT가 또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AI 관련주이자 최근 가짜뉴스 관련주로 부각된 종목이죠.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큰 수익을 드리고 있는 줌인터넷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오늘도 역시 테마 시장에 거래 대금이 부족하고 이슈가 약한 관계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시장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방송에서 시장 대응 전략을 통해서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등 시에 섣불리 비중 확대를 하지 마시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라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이죠. 현재 시장은 악재와 더불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불확실성에 베팅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금 비중 유지해 주시고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전략을 들으니까 소화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어떤 섹터를 공략해 볼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바닥권 수급주입니다. 어제 반등장에서는 섣불리 비중을 늘리지 말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시장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을 강하게 주도할 만한 테마가 부재하고요. 현재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챙겨갈까요? 네, 제가 최근 그 바닥권 수급주 혹은 복합제로 보유주들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고 얼어붙은 심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 시장 또한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앵커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자, 최근 바닥권 수급주로 추천드렸던 줌인터넷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는 믿을 건 수급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하락은 깊고 반등은 약한 상황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에 대해서 섣불리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테마주들 또한 거래 대금이 부족하고 또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루짜리 테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럴 때 믿을 건 우량주도 아니고 테마주도 아닌 바닥권에서 차분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수급주들을 보셔야 되겠죠. 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큰 금액을 운용하는 주체가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고 또 그 종목이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면 그러한 종목은 조정 시에 굉장히 견조하게 버텨주고요. 또 상승 시에는 가장 앞에서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매크로나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고 또 얼어붙은 심리로 테마주의 거래 대금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테마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라면 바닥권에서 시세를 준비하는 수급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힘들 때는 위원님께서 또 바닥권 수급주로 저희에게 수익을 챙겨주고 계시는데 오늘 어떤 전략일까요? 네, 오늘은 폴라리스 세원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삼성전자, 루시드모터스와 협력을 통해서 통신이나 전기차 분야에서 시장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사 같은 경우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루시드의 공조 부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시세를 주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대장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시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한가 이후에 조정을 주었고요. 3일 동안. 그리고 다시 상한가 이후에 장대 양봉 위에서 또 조정을 주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2,800원 최근에 그 저항권에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8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닥권 수급주로 폴라리스 세원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2,800원 설정 주셨고요. 손절가 1,800원 챙겨주셨으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도 바닥권 수급주로 제시를 해주시면서 단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줌 인터넷 보고 갈게요. 오늘 다시 한번 크게 슈팅 나오면서 추가적인 수익도 챙겨가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일단 챙기고 갈까요? 네, 일단은 저항권의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항권에서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줌인터넷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가짜 뉴스 판별을 할 수 있는 AI 기업으로 1위 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동사가 가짜 뉴스 관련 대장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3,800원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지금 장기 입평입니다. 481 이평선에서 밀려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듯 장기 입평이 머리 위에 있으면 이러한 부분은 매물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 제가 제시해드렸던 3,800원 이 목표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목표가였던 라인이 다시 지지 라인이 되고 그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 챙겨가시고요. 3,800원 이탈한다라면 조금 더 조정 구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목표가였던 3,800원 이제 지지라인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수익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도 볼게요. 2차전지 장비주로 제시를 해주셨던 아바코 보겠습니다. 2차전지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잡아주셔서 단기간에 4% 가까이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표가까지 홀딩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아바코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죠.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라인업 확장에 따른 이러한 수주 증가 기대감도 그대로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차트를 보신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악재 없이 거래 빠져나가는 크게 물량 없이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장기 입평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18,000원 딱 저항권에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아바코 목표가 18,000원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챙겨가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위원님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